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차가 된 구두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당시 33살이었던 저는 주변 친구들이 전부 빨리 결혼을 한 편이어서 저도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싶을 때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순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게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본인과 결혼을 하려면 한 가지 알고 와야 한다면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집은 제사를 챙기는 집이었는데 1년에 7번 제사를 지내는 가풍이 있고 그때마다 커다란 상 3개를 이어붙이고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이틀 전부터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해야 할 거라고요. 저는 현재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남들이 종교에 대해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얘기했다가는 결혼도 못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속담도 있을 정도로 제사일에는 간섭하지 않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1년에 딱 7번만 나 죽었다 생각하고 시모께서 원하시는 대로 착실한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처음 시어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어머니께서 제사 그릇을 닦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게 그릇 닦는 법을 알려주셨죠. 처음 놀러 간 며느리에게 이런 걸 시키시나 조금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강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저 건강해요. 라고 안심시켜 드렸죠. 그랬더니, 그래, 아가, 건강해야 한다. 1년에 제사 7번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머릿속엔 온통 제사밖에 없구나 싶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제사 문제 말고는 비교적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볼 때면 가끔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남편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남편과 신우 3분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딘가 고집스럽고 억척스러웠지만 그 마음도 이해는 됐죠. 거실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에 아버님이 안 계신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진에 가까이 가봤더니 왼쪽 모서리에 아버님의 흑백 증명사진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걸 보니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남편에게 졸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었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저에게 살갑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지만 저는 전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제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느 날처럼 출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열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심각하게 붓기 시작하는데 이미 목 안에 하얗게 염증이 끼기 시작했어요. 혹여나 남편에게 옮길까 병원에 가기 전까지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각방을 쓰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이런 편도염에 걸렸다는 두려움보다 이틀 뒤에 있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 제사는 못 갈 것 같아요. 혹여나 갔다가 가족들한테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굳으니 뭐니 만든다고 새초롬하게 굴더니 얼굴도 모르는 조상제사를 네가 왜 드려야 하나 싶었냐? 라면서 갑자기 저를 비난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열도 나고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전화까지 하면서 나한테 못 온다고 할 힘이 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 제사 전날 집에 와서 자라. 준비할 게 많으니까 죽어도 제사는 지내고 죽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의 폭언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사실 이전부터 잦은 복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거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그러게 내가 결혼 전부터 각오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어쩔 수 없어. 아프면 제사 준비하지 말고 당일에 잠깐 갔다 오자. 거기까진 내가 어머니한테 잘 얘기해 볼게. 라고 했어요. 정말 서러워서 성질이 나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정신적으로도 약해진 건지 제가 처한 현실이 전부 싫고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제사 당일 시댁으로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행동은 몸은 괜찮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제게 얼굴이 다 가려지는 선캡과 입마개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침 튀면 안 되니까 이거 선캡 쓰고 입마개까지 써라. 라고 하시는데 시커먼 선캡을 쓰고 있으려니 뭐가 뭔지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신우들이 고생했다면서 눈치를 엄청 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서러웠어요. 착해 빠진 남편은 다 들어놓고도 못 들은 척 신우 가족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저는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열이 38도, 39도까지 올라가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갔네요. 어김없이 편도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이 정도로 아팠냐며 이 정도로 아팠으면 강력하게 말을 하지 라고 하는데 정말 베개를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었죠. 제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곤 시어머니가 병문안이라는 목적으로 절 찾아왔는데 오셔서 하는 말이 꾀병을 부린 건 줄 알았는데 꾀병은 아니었나 보구나. 어이구, 아무튼 난 약해 빠진 며느리는 정말 싫다. 몸 관리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괜히 우리 명준이 고생시키지 말고. 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편도염에 입원까지 하고 퇴원을 했는데도 저는 내내 몸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배가 많이 아팠는데 편도염 때문에 아팠을 때는 염증기가 있으니 몸 전체가 다 아픈가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병원에 갔고 건강검진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암 선고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제 나이 30대였습니다. 자궁경부암 초기라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임신은 할 수 있는 건지 남편과 시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내 건강 때문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 돼 눈물이 나는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사실을 남편에게만 이야기했고 이후로도 남편과 함께 매일같이 병원을 다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암세포도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는 수술 날짜와 항암치료 스케줄을 세우고 나서야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한없이 엉엉거리며 우시는데 저는 이런 시어머니 모습에 속으로 그럼 그렇지. 시어머니도 나를 며느리, 가족으로 생각하시니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이어 시어머니께서 입을 떼시며 하는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유, 네가 제사를 지내기 싫어해서 조상님들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 거로구나. 벌을 주신 거야, 벌을. 이라고 하시는데 보통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지를 먼저 묻지 않나요? 저는 그때 인간적으로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어이가 없어 입까지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지 이제는 어머니 꼬장을 못 참아주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꼭 안고 토닥이며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누가 아프다는 얘기만 들으면 오늘처럼 눈물부터 쏟으셔. 모진 말로 상처 줬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네가 이해해줘.
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머니의 마음도 또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하는 짝을 잃고 평생 혼자 된 시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셨으니 당연히 본인 아들에게 똑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제 성격이 워낙 남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단점이라면 너무 단순한 게 단점이었죠.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입원을 했고 수술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수술을 받으러 가는 날에도 입원을 하고 있는 중에도 병문안 한 번을 오지 않으셨는데 심지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상한 말까지 하셨어요. 예, 건강한 여자랑 새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야. 애미 얘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너는 아직 젊어서 괜찮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술대에 누워서 그 통화를 엿듣고 있으니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잠시나마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알아주려고 했던 제가 등신이었죠. 남편은 제가 우는 소리를 듣자 전화를 끊고 달려왔어요. 통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남편은 제가 무서워서 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실랑이를 할 수도 없고 그냥 남편에게 보기 싫다는 말만 했네요. 결과적으로 제 수술은 잘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워낙 암세포가 빠르게 커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병원 일정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으려니 남편과 어머니가 나눈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매일같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의심까지 들었는데 이런 신경증이 하루하루 저를 옥죄이더라고요. 이러다 제 명을 제가 단축시키겠다 싶어 최대한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이상한 민간요법들을 강요하셨어요. 약보다 더 좋다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시는 민간요법은 오히려 제게 맞지 않아서 저는 건강이 더 악화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지어오시는 쓴맛과 비린맛이 나는 한약을 더 이상 먹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병원에서 알려주는 대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게 또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저 세상 가고 싶어서 환장했냐? 네 남편 호래비 만들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관이라도 뒤집어 엎어버릴 테니까 시키는 대로 잔말 말고 해. 라고 하며 들으라는 식으로 작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거 아니면 다른 여자들은 쳐다도 안 본다는데 어째? 어디서 암덩어리 같은 게 굴러 들어왔는지. 아유 조상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수술을 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제게 암덩어리라고 하는 시어머니라니 정말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김없이 시어머니를 내쫓아? 아주 아픈 게 대수구만 이라고 하시며 문을 쾅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다는 걸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해보신 분들은 제 심정을 모르실 테지만 시어머니는 그 존재만으로도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가 주는 약까지 의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혹시 이상한 게 들어간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가 주신 약을 먹지 않고 전부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 시어머니는 위협적이고 끔찍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없는 시간에요. 그러더니 너 내가 주는 약 안 먹었지? 얼굴이 더 안 좋아졌는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시더니 이럴 거면 그냥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자궁도 안 좋아서 임신도 못하는 상태 아니냐면서
여러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아플 거면 너 혼자 아프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더 이상은 참을 수만은 없어 어머니께. 저도 남편이랑 헤어질 마음 없고 모든 결정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께서도 선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처음으로 언성을 높여 얘기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점점 더 폭언과 괴롭힘이 심해졌는데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부적 2장을 들고 와서 제게 주시더니 한 장은 침대 밑에 깔아두고 나머지 한 장은 몸에 지니고 다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부적이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셨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부적을 받은 이후로 저는 계속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찝찝했어요. 이 부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연락했어요. 저 신점을 보러 가고 싶은데 어디 아시는 곳 있으세요? 그러자 신우는 어머니가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부적을 들고 찾아가 봤어요. 그리고 무당에게 부적을 보여주면서 이 부적이 어디에 쓰는 건지 물어봤죠. 하지만 그 무당은 저를 말없이 흘겨보더니 이거 내 거구만. 말해줄 수 없지. 누구한테 받은 건진 모르겠지만 알려줄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어디에 쓰는 부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적 가격 5배로 드릴 테니 무슨 부적인지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눈이 반짝거리더니 바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이 해준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 였습니다. 사람 떼어낼 때 쓰는 부적이야. 최대한 멀리 내쫓고 싶을 때 쓰는 부적이라고.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혼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주 부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현실이 견디기 너무 버거워서요. 제 생각이 이렇다 보니까 남편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정말 힘들게 한 사건은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두고 혼자 출장 가는 것이 불안했는지 가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하고 갔어요. 곧 있을 아버지 제사에 절대 부르지 말라는 것과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경고가 무색하게도 시어머니는 역시나 제사 전날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전화는 의외의 전화였어요. 예,
너 항암 치료 받을 때 내가 별로 챙겨준 것도 없었잖냐? 그거 하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내일 제사하는 날 와서 내가 끓여주는 죽이랑 반찬 좀 먹고 가라. 이렇게 아플 땐 더 잘 먹고 기운을 내야 하는 거야. 내 말 명심하고 내일 꼭 집으로 와라. 알겠지? 라고 하시는데 이제야 시어머니께서 안쓰러운 마음이 드셨는지 저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네, 어머님, 그럴게요. 그렇지 않아도 내일 항암 치료 받는 날인데 병원 갔다가 어머님한테 갈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라며 감사 인사를 드렸죠. 멀리 사시는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마음이 훈훈했죠. 그렇게 저는 다음날 힘겨운 항암 치료를 끝내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인지 분위기가 좀 썰렁했어요. 멀찌감치 앉아있는 신우들도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기만 했죠. 그리곤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쓱 보곤 왔냐? 들어와라 라고 하시더니 주방에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얼른 주방으로 들어오라니까 라고 하시는데 주방에 밥을 차려두었나 싶어 주방으로 가니 세상에 제게 앞치마를 휙 하고 던지시며 이거 제사상 다 차리면 내가 밥 차려주마. 얼른 이거 도와라. 내가 아주 허리가 끊어지겠어. 라고 하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항암치료 받고 온 며느리에게 밥 해준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는지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앞치마를 돌려드리며 아니요, 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음식도 안 할 거고요. 라고 하며 겉옷을 챙겨 나오려고 하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제 뒷덜미를 잡아당기시며 신우들에게 야들아, 이 싹퉁바가지 잡아라. 막어. 어딜 가려고 해? 라고 하시는데 신우들도 제게 아우 옳게 엄마 성격 알면 그냥 좀 맞춰줘라. 그깟 음식하는데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그냥 좀 몸으로 때우고 가. 라며 제 양쪽 팔을 잡아당기시는데 제 입모로는 그 셋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다간 빼도 박도 못하겠다 싶어 알겠어요. 그깟 음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저를 확 밀쳐내며 놓더니 예, 암덩어리. 생선 구워야 되니까 빨리 와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들어오라는 주방이 아닌 마루에 세팅이 되어 있는 병풍과 시아버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는 제사상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그 병풍을 있는 힘껏 번쩍 들어 상에 있는 대로 내리치며 뭐라고요? 암덩어리라고요? 이 집의 암덩어리는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님 당신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쉬쉬거리며 어머님 말에 네네거리니까 무슨 호구로 아셨죠? 저라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여태까지 어머님이 대단해서 제가 이러고 참았는지 아세요? 어떻게든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고 어머님이랑 타협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저도 승질 더러운 사람이라고요. 하며 병풍을 정말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그러니 신우들이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지지 않으려고 아이고 영감, 당신 아들이랑 내 인생이 저 암덩어리 때문에 꼬일 대로 꼬였어. 라며 저를 있는 대로 흘겨보시는데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 아들, 어머님 손으로 이혼남 만드시는 거라고요. 이제 만족하시죠?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전부 다 얘기했어요. 당신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남편 또한 제 얘기에 충격을 받았고 이혼 얘기 꺼내니 저를 붙잡으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라도 내가 엄마랑 영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중간에서 제대로 입장 정리를 못했다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혼한다는 말 안 할 거냐고 하는데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니의 연락을 다 피하고 집에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모르게 이사 가자는 말까지 하며 시어머니한테도 그런 태도 고치지 않으면 영영 끊고 산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자기도 물러설 수 없다며 연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단절하고 산지 2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저 또한 시어머니가 주던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건강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을 몸소 체험하게 됐네요. 지금은 활동량이 많은 운동을 할 만큼 컨디션을 많이 회복했어요. 지금까지 저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